저는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정준길입니다. 예정이 없이 왔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이 마이크가 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자유한국당 당사로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4월 6일 날 법원에서 저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제명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저에 대한 제명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당원권을 현재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파의 큰 집이 되기 위한 어떤 단합의 방안, 통합의 방안에 대해서 진정어린 조언을 하기 위해서 11시에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홍준표 대표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 3명이 나와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원을 받은 경찰들에 의해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성명서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과거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을 한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국민들과 또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께는 또 이 얘기를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부분에 앞서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 대표가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당원인 저 정중기를 자유한국당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명서 간단하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자 강진을 당협위원장인 정준길입니다. 저는 2018년 1월 23일 억울하게 제명되었으나 4월 6일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본안재판에서도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해결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해 준 분들께 죄송함을 표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반드시 저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명으로 인해 박탈된 광진을 당협위원장직을 당연히 제게 돌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보수우파 정치 세력이 자초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의 큰 집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면서 지지자들을 통합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당을 사당화하고 대표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보수의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온 홍준표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당 제재하에서 보수우파 세력마저 분열된 현 정국은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수우파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여권이 사상 최대의 어부 지지를 얻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의 큰 집이 될 수 있도록 통합과 단합의 정치를 해나갑시다. 홍 대표는 저에 대한 법원 결정을 계기로 보수우파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 부당하게 중징계받은 유해 최고위원과 김정기 노원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당원권 정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규정의 혜택을 입어
당원권 정지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자신은 촛불에 타죽지 않겠다며 원칙 없는 탄핵에 동조하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후 자유한국당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했던 분들도 홍 대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도 받지 않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쓰러져가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유해 최고위원과 김정기 위원장에 대한 바른정당의 복귀자들에게 보여준 포용력의 100분의 1이라도 보여준다면 당과 보수우파의 단합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극기 세력과 대한민국당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사과하고 문정부에 대한 견제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동단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당원과 당규에 따라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를 앞세워 당원과 당규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공석이 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고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로 삼아 최고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셋째,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의적인 전략 공천 등을 취소하고 당원과 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절차를 즉시 진행합시다.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자의적인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불만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으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천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경남지사 등 경선 후보자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기자회견 하시면 안 됩니다. 공천을 즉시 취소하고 당원과 당규에 따른 경선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그동안 홍 대표가 해온 막말과 성희롱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보수의 품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과 당원들 앞에 약속합시다. 다섯째,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추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홍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비대위를 구성합시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진정으로 당과 보수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큰 정치인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홍 대표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당원들은 홍 대표 스스로 당을 사당화하고 대표 권한을 남용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악살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앞으로도 홍 대표와 측근만을 위한 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표를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로 인해 자유한국당에 대해 무서운 응징을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자 지난 4월 6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당권을 해박, 4월 6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당원권을 회복한 정준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으로서 권리가 회복돼서 정정당당하게 당대표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당에 갔으나 그래서 11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홍준표 대표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왜 제가 그렇게 두려운지 저를 자유한국당 당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사에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기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당원권 회복에 관한 문제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로서 홍준표의 지시를 받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법원이 저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저의 당원권을 권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제명 처분을 정지시켜서 제 당원권이 회복됐는데,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제가 당원권이 회복됐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러한 홍준표 대표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